안녕하세요. 수원박물관 박물관 서예교실 문인화 강좌를 맡은 우성헌 김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인화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인데, 사군자가 갖고 있는 맨한국죽의 특성이 그림만 봐도 선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음의 준비가 담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붓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붓을 잡고 쓰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에는 지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붓은 이렇게 장봉, 단봉보다는 좀 긴 부수 성격을 갖고 있는 붓이 좋습니다. 그것은 물내림을 오랫도록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긴 붓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예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용구가 먹만 갖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과 접시가 꼭 구비되어 있어야 먹색을 만들어서 농담을 표현해서 앞과 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정말 유의 있게 봐주셔야만이 앞으로 그림 그리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붓을 이렇게 먹물에 흠뻑 담고 붓을 이렇게 먹물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접시에 담묵이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숨어 있어야만이 선이 가면 가장자리의 표현이 다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많이 움직일수록 여기에 있는 먹색이 깨끗하게 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붓을 많이 움직일수록 여인들이 화장을 하듯이 대충 발라버리면 덕지덕지 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붓을 색깔을 내는데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접시에 이렇게 탕탕 때리면 붓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한쪽은 좁빗하고 한쪽은 이렇게 좁은 그런 모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쪽이 내 손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지필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직선이 되고 여기는 사선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붓끝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반듯하게 세워버리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운필을 하는 거. 다음에 이제 먹을 이렇게 담는 그런 과정인데, 먹을 담을 때는 글씨를 쓸 때는 그냥 후부관이 넉넉하게 담으면 되지만은 문인화는 한쪽 면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이 먹물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벼루 생긴 모양 그대로, 벼루를 보면 약 밑으로 파여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먹을 후부간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물이 담겨 있는 상태고 이쪽 가쪽으로만 먹물이 묻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붓을 운필을 하다 보면 한쪽은 진하게 나오고 한쪽은 연하게 나오는 먹색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걸 보고 나서도 여러 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꼭 이 방법이 내 몸속에 수시로 해도 아무 꺼리낌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선긋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선이라는 것은 일획성, 하나의 그 느낌으로 쭉 가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획을 쭉 가더라도 느낌이 다른 느낌. 자, 첫째로 가장 어려운 글씨는 위에서 밑으로 쓰지만은 문인화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습해야 될 것은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온다 해서 이런 느낌, 이 느낌으로 계속 반듯하게 직선이 되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묻힐 때는 항상 좀 전에 묻었던 그 상태의 먹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먹색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와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가늘게 시작해서 두껍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왔던 붓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붓이 세워져 가면서 이걸 덮으면서 지나가. 자, 이게 이제 도입 도출이라고 그러는데 길 따라 돌아서 길 따라 나간다고. 자, 이 순간에 자, 붓이 이렇게 왔던 붓이 다시 이렇게 가려면 이 순간에 붓에서 탄력이 생기거든. 자, 이렇게 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붓이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있던 붓이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탄력을 받게 돼요. 이 탄성을 우리는 즐기면서 해야 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붓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 이 느낌이 꼭 그 여러분들 중에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를 젓는 그런 노를 젓는 그런 기분이거든. 그래서 붓이 왔다 갔다 할 때 붓이 눕혀졌던 것이 세워지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을 받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껴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가늘게 쭉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힘을 받아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해 갖고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 여기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여기에 흉이 남게 돼. 그래서 항상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그 선을 따라서 그대로 쭉 올라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연습입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 붓을 잡아서 공부를 시작한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붓을 잡을 때만큼은 항상 긴장이 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원래 그 옛말에 난초하고 대나무를 그릴 때는 아주 쉽게 들어갔다가 이걸 내가 못해, 뭐 선 긋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걸 내가 못해 하고 이렇게 쉽게 들어갔다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종목이 이 난초와 대나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 자, 이런 연습이 어느 정도 됐으면 다음은 이제 사선으로 옆으로 가는 연습을 마찬가지로 붓이 이렇게 왔다가 한일자를 끊는 그런 느낌. 우리가 글씨를 배우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한일자를 이렇게 만들죠. 이 과정이 아니라 붓이 이렇게 들어가서 역입이 딱 되면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예요. 자, 그래서 붓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이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을 길게 끊는 연습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와서 길게. 자, 이것이 좀 되면 붓에서 힘을 주고 힘을 빼는 연습을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 연습을 어느 정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빼고 드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이제 이 선이 갈 때
또 중요한 것이 자, 내 몸에 의지해서 내 힘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어지는 느낌, 붓이 뒤썩가는 느낌이 돼버리면 이 선은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붓이 항상 중봉이라는 것은 한번 앞에서 끄고 가고 뒤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칠해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선을 두 겹을 만드는 걸 중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편필처럼 한 번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 느낌의 선들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봉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되 이렇게 와서 가다 보면 이렇게 한번 들어봐. 붓이 그 선의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중봉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붓 끝이 이렇게 편필로 가는 것은 한 번 가는 거고 붓이 뒤서서 이렇게 가운데를 딱 관통하면서 가는 이런 상태는 중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힘을 느끼려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붓은 쉽게 넘어지잖아요. 쉽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넘어지는 동작을 안 느끼게 하려면 약간 붓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크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밀고 가는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힘이 나오거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색을 만드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응용하면서 그리는데 좀 전에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그렸던 그 선을 응용을 해서 이제 난초의 잎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이 붓이 그대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두 번째 선은 와서 그대로 가서 가고 이 5개의 선이 이 난초의 그 한 포기를 이루는 그런 선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1번 선은 우주 끝까지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시원하게 이렇게 뻗어주시면 되고 2번 선은 이제 약간 처지는 느낌이고 3번 선은 한쪽으로 가다가 1번 선을 바라봐주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얘가 갖고 있어요. 변화를 보면 이 1번 선 끝부분을 전부 다 이 녀석들이 바라봐주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통일감을 이루는 그런 그 연습을 이 5포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1번 선도 어렵지만 이 3번 선이 이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은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듯 하다가 끝부분에서 이쪽으로 약간 보는데 저게 너무 심해지면 눈에가 거슬리게 되고 바라본 듯 안 바라본 듯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자, 이 4번, 5번은 이제 이 부처님 손바닥처럼 이 세 선을 이렇게 딱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끝부분을 보시면 이 끝부분에 밑으로 쭉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들이 또 한 곳으로 다 모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쪽에서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반대편으로도 이쪽으로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먹물이 없어갖고 비벽이 날 때는 조금 운필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으로 2가지를 연습을 하시면 이제 포기를 만들어낼 때 좀 용이한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거예요.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